네, 안녕하세요. 저는 MBC PD이고요. MBC의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센터의 엠드로메다 스튜디오 팀이라는 유튜브 오리지널 팀에 소속되어 있는 최별 PD라고 합니다. 현재 하고 있는 일은 MBC 공식 라이프스타일 채널인 유튜브 오늘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뭐 1호 유튜버라는 말을 쓴 이유는 사실 아무도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그 역할을 뭐 누가 하라고 시킨 건 아니지만 내가 하겠다고 해서 했으니까 뭐 PD 겸 유튜버 아닌가? 라는 생각에서 그 단어를 썼는데요. 유튜버가 되고 나서 사실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요즘 좀 유명해져서 이제 저희 콘텐츠가 조금 잘 돼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강연 같은 걸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색다르긴 하죠. 제가 사실 질문을 하는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.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사실 PD의 영역이랑 유튜버의 영역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. 다만 어떻게 표현하는가, 뭐 자기가 가진 어떤 기획 의도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, 문법 이런 게 되게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혼자 다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 방송이라는 일을 돈을 받고 프로페셔널하게 하던 사람이니까 유튜브야 뭐 좀 방송보단 쉽겠지. 내가 방송을 한 달에 뭐 20분, 30분 분량을 만든다면 유튜브는 뭐 60분은 그냥 할 수 있겠지. 뭐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MBC PD라는 타이틀을 떼고 일반인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제 직업적인 영역의 전문성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요즘 유튜브의 트렌드라는 게 또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워낙에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고퀄리티의 영상을 원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고 해서 쉬운 게 아니구나. 특히 어떻게 보면 유튜버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내 이야기를 내가 글을 써서 내가 편집하고 뭐 내가 촬영하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방송에서는 그게 다 분업화되어 있었거든요. 작가가 따로 있고 PD가 따로 있고 뭐 편집 감독도 따로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뒤에 후반 작업하는 사람 다 따로 있고 근데 그거를 거의 혼자서 다 한다는 일이 생각보다 진짜 만만치 않구나. 그래서 유튜브를 취미로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지? 이게 가능한 건가?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방송으로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PD의 영역보다 훨씬 즐거움이 많은 것 같아요. 재미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시청자들이랑 이렇게 쌍방으로 소통을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. 뭐 시청자 게시판을 은근 보긴 해요. 왜냐하면 했던 프로그램들이 막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거나 그랬던 프로그램들이 아니어서 보면 좀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그래도 본 사람이 많이 없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봐준 사람이 있었어? 그래서 시청자 게시판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이 되게 순식간에 많이 달리는 걸 경험했는데 그 댓글들을 보는 게 처음에는 엄청 낙이었어요. 그리고 그 댓글들의 내용이 보통 유튜브 댓글들 보면 막 욕도 많고 안 좋은 악성 댓글도 많고 그런데 저희 콘텐츠의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응원한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남겨주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처음에는 막 회사 그만두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다 나랑 똑같은 생각일 거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했다가 그 약간 별 고민 없던 시작에 대해서 엄청 대단하다고 응원한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책임감이 좀 생기더라고요. 왜냐면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응원한다는 말을 어렸을 때 운동회나 약간 이런 데 말고는 들어본 적이 사실 없어요.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표현하지 않는 사회이기도 하고.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 대가도 없이 막 제 콘텐츠가 업로드 될 때마다 와서 나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하고 있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는 게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순수한 즐거움 그리고 내가 PD로서 일을 하면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이 즐거움을 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져서 그 책임감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편집 문법에 있어서의 차이는 엄청 느껴요. 방송 콘텐츠는
훨씬 친절하죠. 뭐 약간 다들 아시는 말로 중2가 봐도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설명을 위해 들어가는 인터뷰도 있고 설명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도 있는데 유튜브 콘텐츠는 취향의 영역이다 보니까 필요 없는 건 되게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1회가 아마 5분 남짓한 영상일 텐데 그거 편집할 때 3주 걸렸어요. 그거 편집하느라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. 왜냐면 막 저에 대해서 더 설명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저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할수록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. 영상이.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저희 내부에선 실제로 다 야 이게 뭔가 재미는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. 근데 되려 방송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아, 야 너무 자질구레한 게 많아. 잡다한 게 많아.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1회 편집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문법이 아예 다르다. 그냥 핵심만 필요한 것만 그리고 사람들이 딱 원하는 것만 왜냐하면 들어왔다가 재미없으면 바로 나가니까 유튜브는 세계관이 중요하고 트렌드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트렌드에 되게 빨리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두 가지에 다 불만이 있었어요. 세계관을 마블이 하는 거잖아요. 그거를 나에게 시간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내가? 약간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었고 두 번째는 트렌드가 진짜 빠르더라고요. 기획하다 보면 트렌드가 지나가요. 한 달도 안 됐는데 트렌드가 바뀌어 있어요.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따라가?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을 할 때 생각한 게 세계관을 내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세계관을 그래서 솔직하게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해야 나중에 말할 때 안 헷갈린다.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 안 하는 것. 그렇게 됐고 트렌드를 못하겠어서 트렌디하게 못하겠어서 제가 좋아하는 걸 한 거거든요. 이게 트렌드가 한 달에 한 번 막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바뀌는데 제가 그걸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. 아 그러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. 나는 몇 년째 이걸 좋아하고 있으니까. 나처럼 몇 년째 이걸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. 그래서 시작했고 그나마 그중에 이제 영상 콘텐츠 안에서 좀 트렌디하다라고 할 만한 거라면 담백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. 네. 요즘 다 막 일부러 멋부리려고 하거나 약간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아요. 시청자들이. 그래서 최대한 멋 안 부리려고 하는 것? 그 부분이 신경 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제가 회사에 낸 기획안에도 무계획이 계획이다라고 리드 문구를 써서 냈거든요. 근데 보통은 기획안 안에 세부 구성안이 딸려 있고 그래서 뭐 예상 에피소드가 몇 회까지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가 보통의 기획안인데 저는 기획 의도 딸랑 써 있고 예산 뭐 회당 100만 원 언더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러고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.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촬영 계획이 없이 촬영을 하는 게 설레임 반, 또 걱정 반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내부 촬영 감독님이랑 둘이 얘기를 할 때 야, 우리 쉬려고 하는 거잖아, 이거. 놀려고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우리 계획하지 말자. 왜냐하면 방송 일 하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되게 강박적인 피곤함이 있거든요. 오늘은 뭘 찍어야 돼. 우리의 주제는 이거야. 그러면 이것만 찍고 나머지 것들은 찍지 않아요. 쓸데없는 짓이니까. 근데 그게 되게 슬플 때가 있더라고요. 매번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카메라 감독이랑 출장 가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가 물 다큐 할 때였어요. 물 다큐멘터리인데 물 다큐멘터리는 그림이 잘 없어요. 물밖에 없으니까. 근데 그날따라 뭐 프랑스의 길가에 핀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이제 인서트용으로 찍어주세요 감독님 했더니 촬영 감독이 이거 쓰지도 않을 건데 왜 찍어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매번 많이 그랬거든요. 뭐 가다가 뜬금없이 거미줄 예쁘면 찍어달라 그러고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왜 일에 필요도 없는 걸 찍어달라고 해?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저희가 느끼는 직업적인 피로감의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맨날 찍어야 되는 것만 찍고 내가 예뻐 보이는 거는 찍을 수 없고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오늘은 처음 시작할 때는 무계획으로 내가 그날 가서 그날 예뻐 보이는 걸 찍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 힐링이었어요. 한편으로는 촬영 계획이 없는, 콘티가 없는, 대본도 떠나서 뭐 메모 한 장 없는 촬영을 처음 해보니까 이게 될까? 라는 생각으로
막상 촬영을 가는 내내는 좀 불안한 거예요. 약간. 근데 그러고 가서 거기 도착하자마자 고민할 새도 없이 뭘 찍고 있어요, 저희가. 뭐, 보통은 그거였죠.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을 갔었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계절이 너무 금방 바뀌어 있어서 너무 다른 거예요. 꽃이 뭐 이렇게 돼. 색깔이 이렇게 변했어. 나뭇잎이 생겼어. 막 약간 거기 신기해서 맨날 그걸 찍느라 정신이 없다가 그걸 찍다 보면 꼭 한 분, 두 분씩 구경을 나와요. 어르신들이.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랑 뭔가 에피소드가 생기고 보통은 촬영 일정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분들이 뭘 하자 그래도 같이 못 가죠. 저희 오늘은 이거 찍어야 돼서요. 못 가요.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는 일정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선산 가자고 해도 그래요? 가요.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즐거웠고 그게 영상에 나오는 게 조금 매력 포인트라면 포인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하고 싶은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냥 진짜 아무런 이유 없이 하고 싶은 건 없거든요. 근데 사실 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하고 싶어까지만 생각하지 이게 왜 하고 싶지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왜 하고 싶지까지 생각을 해보면 해야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고 결국 일적으로는 해야 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처음으로 그전에도 뭐 하고 싶은 기획을 하는 편이긴 했지만 요즘만큼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지? 내가 이게 왜 즐겁지? 라는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콘텐츠의 방향은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. 이게 왜 재밌는지를 알고 나면 이것과 비슷한 걸 또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획이나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서는 약간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고민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게 왜 하고 싶은 건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분류해 놓으면 분명히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